큐. 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8일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당되는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저도 사실 4월 18일 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구해 둔 자료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 집합건물 관리사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시행은 이제 2021년 4월 18일 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법조문을 보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에서는 이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하여야 하는데 위탁한 경우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한 것을 본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이 기계 다만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도 이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없을 때 위탁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상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탁한 경우도 상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계설비란 뭐냐? 여건, 냉난방, 공기조화, 위생, 오수정화, 우수 배수 설비, 보온해서 건물 아파트에 있는 모든 설비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기술 기능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건축기계서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태양광까지 여러 이제 기술 기능 분야가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것만 해당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기능사 외에 이제 건설 기술인 인력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도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면 6만 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보조 1명, 그다음에 3,000세대 이상이 되겠죠. 똑같이 2,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3,000세대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은 이제 고급, 그다음에 보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 관리자가 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해당되는 데는 또 보조 관리자가 또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은 어떻게 이제 되느냐면, 특급은 기능장 10년, 기사 10년, 산업기사 13년, 기타 이제 특급 건설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고급은 이제 7년, 기능장이 7년, 기사 7년, 산업기사 10년, 고급 건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 같은 경우도 일단 기능사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보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자의 기준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방 안전관리자는 좀 상당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날 바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2월 2일 날 발표한 자료에 보면 임시 등급을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 시행 당시에 기계 설비자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선임을 해도 된다는 그런 그 부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지금 당장은 기존 그 설비 담당자가 선임을 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기존 그 설비 관리자를 임시 등급을 부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는 2026년 상반기에 그 교육이수 및 그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국토부에 이제 전화를 해본 결과 올해 안에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금방 나올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선임 시기는 2,000세대 이상은 이제 공동주택 올 4월 17일 집합건물도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올 4월 17일까지 선임을 해야 되죠. 그 1,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그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내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늦게 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임 절차는 유지관리자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유지관리자 지정을 하려면 대한기계설비건설업계에서 이제 신고를 해서 선임 등급을 임시 등급을 부여를 받아야 되죠. 기록자가 있으면 이제 그 등급을 그 받으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참고로 그 기계설비 그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닌 그 다른 건설기술인 그 등급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 건설기술인 이제 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역량지수에 해당되는 것은 자격, 학력, 경력, 교육지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수가 있는데 자격은 이제 기능사 같은 게 15점, 산업기사 20점, 기사는 3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은 이제 전공자인 경우에는 이제 15점 이상이 되겠고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이제 1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력은 0에서 이제 40점 이내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저기 그 시행규칙인가 거기 보면 경력도 이제 100% 인정해주는 경력이 있고 100% 인정 안 해주는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딴 다음에 경력은 이제 100% 인정이 되겠고 자격증을 따지 않은 다음에 이제 경력은 70% 인정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보면 그 초급은 35점에서 54점 내에 들어가면 이제 초급으로 인정을 하고 중급은 64점 미만, 고급은 74점 미만, 특급은 75점 이상 되어야 이제 이런 그 역량기수에 해당되면 이제 등급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무 경력 인정 기준에서 보면 100% 인정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한 다음에 이제 그 100% 인정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단 하나 이제 우리가 건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항상 그 관심 있게 보는 이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업무를 그 수행한 경력도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후에 그 등급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좀 나오면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발표된 그 경력 신고 및 등급 인정 기준에 관한 그 기준을 보면은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나중에 발표되는 자료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아까는 이제 80% 100%였고 이건 이제 80%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70%인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궁금사항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기계설비법 실무 업무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왔어요. 기계설비 실무 업무 가이드북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국토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건축물 등에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답변이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오피스텔이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경우도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유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가?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 하나 위탁도 상주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래 답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겸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겸직 이건 타법에서 이제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 기계설비법에서는 이제 금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참고 삼아서 4월 18일 날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 250여 세대의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까 저 자료를 보면은 30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으로만 명기가 돼 있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별난방의 300세대 이하에서는 지금 저 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법률에서는 이제 300세대 이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단 하나 이제 중앙난방하고 지역난방인 경우에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가 선임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면 이제 개별 난방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런 그 어떤 관련 법을 만들어서 좀 더 집합 건물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인건비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한 그 입주민의 과다한 관리비 지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런 부분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부에 있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다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추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